발표하고 수고하신 우리 김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막연하게 이제 국방산업, 방위산업 이쪽에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만은 이렇게 구미시에서도 이렇게 김학순 교수님 같이 물밑 작업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한 자산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들어보로 이 대기업이 이런 구미 지역에 안카 기업으로서 이렇게 박혀 있다는 굉장히 큰 매력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어떻게 잘 꾸미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구미시가 이제 방위산업으로서 이 다음 세대, 다음에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의 크게 발돋움할 거라고 감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발표 발제를 듣고요, 저희들 이제 기업체에서 과연 어떤 이런 이제 신산업,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참가하신 토론자분의 얘기를 듣고 저희도 이제 방청객 분들의 이제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NIG에서 오신 우리 권정무님께 간단하게 지금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중소기업과 이런 상생 방안에 대해서 제가 감히 좀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역에 계신 기업체 분들은 관공이나 이런 중앙정보사업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일단 기업체는 영리 사업이다 보니까 중소기업과의 어떻게 이제 상생을 통해 가지고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IG넥스원 권재입니다. 저희 LIG넥스원은 이제 못하는 금성부터 해서 42년 된 LG 정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방산 사업을 42년 동안 이제 방산 사업을 해왔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협력업체는 480개 정도 업체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미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협력업체는 한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인프라를 갖고 있던 회사들이 거의 다 이제 수도권으로 중소협력업체가 많이 가서 그 이유를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리소스, 그러니까 인력을 수급하는 문제로 해서 상당히 이제 대전 위쪽으로 많이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대기업 입장에서도 기존에 있던 협력업체들의 기술을, 그러니까 저희가 40년 됐듯이 이제 협력업체도 장기간 저희하고 일을 하면서 많은 방산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미에서 만약 저희하고 대기업하고 같이 이제 일할 수 있는 중소협력업체를 많이 육성하려면 빠른 시간에 기존에 이제 중소 방산 협력업체들이 갖고 있던 그런 기술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수 받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수한 이제 인력들을 학계에서 좀 많이 수급을 중소업체에 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 구미 지역에 있는 학계에서 그런 방향으로 인력을 키워서 중소협력업체에 공부를 한다면 아마 좋은 순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는 이제 방산 사업이 대기업 혼자 돼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한 70% 정도 개발이나 생산 예산의 70% 정도를 다 중소협력업체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패 비용이 생기지 않고 사업이 잘 가려면 상당히 많은 기술 노하우를 전수를 해줍니다. 원가 검증하는 방법서부터 심지어 기술 내용까지 다 전수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그럼 구미 지역에 있는 협력업체가 받을 수 있는 몸이 될 것이냐, 이것도 좀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기술을 어떻게 이 방산업체에 접목할 수 있느냐 하는데, 사실 신기술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통신 사업에서도 저희가 이제 많은 그 분야의 방산을 하고 있는데 미사일보다 더 어려운 게 통신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폰을 아이폰서부터 안드로이드 폰, 뭐 V30, 40뭐 해서 이제는 5G까지 나오는데 이 무기 체계로 만드는 것보다 아는 게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보다 더 어려운 게 통신 무전기입니다. 그것처럼 이 ICT라는 신기술을 이렇게 접목을 하면 이게 이 국방 로드맵하고 신제품의 로드맵하고 신기술의 수준의 로드맵이 맞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이게 이 시간만 굉장히 많이 지연하고 투자만 많이 되는 이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금 경전트로봇이나 국가연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1990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직까지 그 이제 시험하고 있는 단계로 봤을 때는 신기술에 대한 판단,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로드맵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중소기업들이 그 신기술에 대한 핵심인 센서부들, 작은 부품들을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기술도 있고, 그러나 그게 방산 수주가 맞아야 되고 또 그거를 대기업에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전수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잘 맞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로 아마 모색을 하시면 구미시에서도 저희 뭐 하나나 저희하고 같이 좀 더 많은 협력업체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저희 그 하나 시스템이나 에너지대수 같은 경우 세계 100대 그 방산업체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고 지금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 하나 시스템에서는 방금 그 에너지에서는 무슨 이게 중소기업과의 이제 공동 R&D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우리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중소기업 외에 뭐 대학이라든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이런 쪽에 좀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한번 주시면 이게 오신데 지방정부에서 좀 오신 것 같은데 그쪽으로 좀 안을 좀 주시면 좀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하나 시스템에 근무한 김영호 상무입니다. 교수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또 질문하고 약간 동떨어졌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말을 좀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LIG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소기업도 계시지만 방산업에 대한 그 업체들이 좀 현황이 어떤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하나 시스템이 작년에 한 9천억 정도를 매출을 일으키고 영업이익이 한 250억 정도 였습니다. LIG 넥슨이 저희보다 매출은 2배로 나온다. 영업이익은 저희보다 적을 정도 그 정도 생각한데 재밌는 거는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보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핫한 한국의 방탄소년단이라고 BTS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7명이 아이돌 스타인데 여기가 비지터 엔터테인먼트랑 시혁 씨가 하고 그 소속입니다. 여기가 17년도 작년도에 매출이 한 900억 정도였고 영업이익이 한 420억이었습니다. 원래 18년도에 지금 예상한 거면 그냥 연예 기획사입니다. 매출 2,300억에 영업이익 830억. 그러면 결국 우리 저희나 LIG나 주하나나 다 합친 것보다 방탄소년단 7명보다 지금 못하는 정도에 있는데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요소도 있겠습니다만 문제가 이제 이 산업을 찍다 보면 국민적에 대한 인식 전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 제 출발이 지금까지 좀 그런 부분을 하시고 있는데
너무 또 정치적으로 좀 활용되는 입장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제가 볼 때는 이 국방 산업을 뭐 거창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학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외부 주변 정세, 수적의 계획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환경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방위산업 진흥이라든가 발전, 이와 같은 정책과 규정, 이런 제도적 요인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나라지처럼 이걸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경영, 기술, 개발 이런 예제적 요인이 있는데 앞에 두 개는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내용 같기 때문에 하고 그 예제화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산학계들 특히 중소업체하고 어떻게 앞으로 협력할 것인가를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무기 체계도 저도 입사한 지 한 32년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무기 체계도 지금 70년대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보면 굉장히 장비 단순, 총 같은 단순 장비 하도의 중심으로 하는데 지금은 체계입니다. 굉장히 장비들이 다 묻혀가지고 그런 체계와 소재적으로 이렇게 위협 요인이 다양화돼 보니까 이게 변해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통신 장비, 뭐 광학 장비 이렇게 분류를 했지만 지금은 분류 개념이 없습니다. 이걸 다 묶어가지고 할 수 있는 뭐 해안 감시 정찰 체계 이런 식으로 사업이 나오지 각자 하나하나의 장비에 대해 사업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기업 혼자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과거는 이제 뭐 장비만 하면 뭐 일부 몇 개의 중소업체만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지만 아까 같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묶이는 시스템을 가다 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힘을 모아야 되는데 이제는 힘을 모으는 게 단순히 숫자의 문제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려면 아까 뭐 통신이 될 수도 있고 뭐 수대적인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체 용어는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솔루션을 가진 업체들이 서로 그게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이게 모여가지고 하나의 역량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10개, 20개가 합체가 되는 문제는 아니고 그러면은 대기업은 그런 솔루션들을 필요로 하고 중소기업은 그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도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해야 되겠다. 사실 뭐 작년에도 자기와 비슷한 생각이 있었지만 대부분 이제 외형적인 부분 잘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솔루션 쪽으로 실제로 접근해 보려고 하면 지금보다는 한 단계, 두 단계를 내려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가야 그 다음부터 실질적으로 뭘 협력할 수 있는가라는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들이 풀어야 될 과제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지 전문님이 말씀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협력 관계는 대기업이 양산 물량이 많으면 그 물량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줘서 생산을 이원화시키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조의 시대가 아니면 개발의 시대로 가다 보니까 지금 방산은 시작이 개발에서 출발합니다. 중소업체도 개발 당시에 이미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개발에 참여하는 업체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부분 연구소들은 좀 수도권에 있고 그 수도권을 중심으로 또 솔루션을 가진 중소업체들이 수도권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LIG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제조 행위를 여기서 하고 있지만 대부분 물류들은 수도권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소업체 분들하고 얘기해보면 그 물류 비용도 많고 이동거리도 많으니까 이걸 좀 구미 지역이나 경북 지역에서 할 수 없지 하면 어떻게 하냐. 물론 맞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 원가를 절감하는 게 맞는데 이미 개발 당시에 이미 그 솔루션으로 가지고 들어가지고 이미 업체가 결정되어 버린 상태로 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업체를 바꾼다는 이야기는 또 다른 분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 아까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교류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중소업체는 지금 대기업이 가고 오자 이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떤 무기 체계를 하려고 하고 그 안에서 어떤 솔루션을 찾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럼 저희들도 마찬가지 하루에도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생겼다가 또 소멸되는 이런 복잡한 시대에 업체의 모든 정보를 저희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 부분에 같이 협력해가지고 우리 경북 지역 군하고 경북 지역의 이쪽에 저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 돼야만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똑같이 나중에 양산되면 공유업체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돈 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가져가야 될 방향이고 아까 학계 말씀하신 학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단순히 산학연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떤 솔루션이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당초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박순준 교수께서 아까 말씀하시다 보니까 부품 단종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한 2년 정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품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요소에 쓰이지만 기계 부품 같은 경우는 단종이 없습니다. 마모가 되는데 근데 전자부품이 단종이 빠릅니다. 아시다시피 전자제품이 굉장히 다른 속도로 기술 트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자의 단종이 많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아마 전자 IT를 기반으로 무기체계를 하고 있는 저희들이나 LG 같은 경우에서 이미 30년 동안 공급한 그런 전자제품들은 단종이 일어났죠. 일어나고 지금 억지로 버티고 있는 부분도 있고 대충 동전화해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시작은 뭐 원래 한국하고 총액 한 50억 정도로 예상이 되었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말이 부품이 아닙니다.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소자 IC 한 개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 IC가 포함된 보드가 되고 심지어 그 보드 위에 있는 서버 어셈블리나 어셈블리 수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볼륨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국산화 대체 개발이라는 것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개발 역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함께 앞으로 부품 단종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앞으로 중심으로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많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뭐 기업체에서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역시 필드에서 직접 겪어보시니까 이런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하실 말씀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기업체에서 느끼는 그런 부분을 우리 뭐 지방정부나 우리 대학 쪽에서 많이 좀 가려운 데를 긁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중소기업체들 LCT에서 보시는데요. 그 우리 김 대표님께서는 뭐 자유 발언으로 기업체에 바라고 싶은 거라든지 뭐 기업 운영하시는 에너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LCT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김영국입니다. 중소기업 대표로 나왔는데 제가 대표성을 갖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그러면은 이제 방산 쪽의 중소기업 그러면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뭐 한 200~300명 되는 업체도 있고, 그 2차로 내려가면은 뭐 100명 미만, 그 3차로 내려가면 몇십 명의 직원을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가 그 민소와 방산을 겸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회사는 100% 방산에 올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2, 3차의 협력업체 중에서 방산에 올인하고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선 그렇게 한정을 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주제 발표에서도 이제 방산 산업을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신기술 개발을 하는 그 ICT 기업 유치하는 부분, 또 방위산업진흥원 신설 유치, 그 다음에 산학연구원 네트워크 형성,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이제 주제별로 해주셨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은 그 어떤 면에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고,
저희 중소기업체하고는 사실상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당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지 우리도 이제 발전이 있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에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뭐고 실상은 무엇인지 이것을 좀 정확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싶어갖고 저는 지금 중소기업은 고산에 이르고 직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1차 협력 예산인데 내년도 사업 계획을 짤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1차 협력업체인 저도 그런 지인데 2차, 3차 업체들은 오죽할까 하는 심정으로 제가 오늘 하소연하는 입장에서 이 체계업체들 와 계시고 하기 때문에 진짜 실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 중소기업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떻게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중소기업체들은 지금 생존이냐? 자칫 잘못하면 저희들은 도산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자 미래는 접어두고 일단 미래는 아까 주제 발표하신 우리 교수님들 계시고 체계업체에서도 중소기업체하고 상생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그대로 두고 정말 중소기업체에서는 뭐가 어려움이 있는지 오늘 또 국방위원회 간사님을 맡으시는 우리 존경하는 백승주 의원님도 직접 제 발표 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로 풀지 않으면 이 방산업체 지금 다 죽습니다. 중소기업체들. 한 예로 저희가 생산 준비가 완료된 계획된 물량이 있습니다. 아까 이 체계업체인 LIG 넥스원에서도 굉장히 이것이 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이것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체면상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안 되면 우리 중소기업체는 지금 다 죽습니다. 뭐냐? TMR입니다. 다기는 다 돼요. 무전기 사업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서 초기 양산이 내년도 19년도 20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카이다에서 원가를 했는데 가격이 비싸다고 판정을 해준다고요. 이 개발을 한 지가 벌써 10수년 지나고 중소기업체는 5년 전부터 생산을 한다고 해갖고 지금 150개 업체가 여기에 목매달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 규모가 1.6천억입니다. 지금 150개 업체가 여기에 지금 목매달리고 있고 한 업체당 약 30억 이상을 투자를 해놓고 있습니다. 5년 전부터. 여기에 들어간 돈이 지금 잠겨있는 돈이 중소기업체에서 약 700억 이상이 여기에 좀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개발 투자로 들어가 있죠. 생산 준비하세요 하고 저희들이 오더를 받아갖고 라인 증설하는데 들어가죠. 또 자재 선구매해야죠. 이렇게 해갖고 저희들이 지금 여기다가 들어간 것이 한 700억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내년도 사업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망연자실입니다. 예, TMR. 지금 이 체계업체에서는 한 5, 60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체들은 그 중에서도 2개, 3개, 4개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큰 것이 하나 이렇게 지연이 되어버리고 투자만 해놓고 나면 저희들은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참아왔는데 내년도부터는 2019년도, 20년도는 1차 양산을 한다고 해갖고 저희들은 거기에 착착 준비를 해왔는데 며칠 전에 소식을 듣게 했는데
1차 양산 예산이 없어졌다. 그 다음에 카니다에서 그렇게 된 것이 카니다에서 원가를 해보니까 경쟁사 제품, 이스라엘 제품보다 비싸다. 이렇게 해서 지금 수년을 결정을 못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는 저희들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뭐 TMR도 그렇지만은 예, 저 같은 경우에 이 TMR이 연기가 됨으로써 국지방송국이다. 쌈 이런 것들이 좀 전부 수년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개발을 다 저희들이 해놨는데 그럼 매출을 이렇게 해야지 저희들은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한 방법이 없고 철매투 같은 경우에도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계속 번복이 돼갖고 이제 결론이 난 것이 물량 축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거에 대비해서 전부 발주 나가 있고 부품이 롱 데리버리는 52주짜리가 있습니다. 52주는 1년이 없습니다. 1년 전에 발주되지 않으면 그 부품 들어오지 못하고 그거 안 들어오면 저희는 생산 못하고 생산 못하면 지상을 들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이 현실을 아까 체계업체에서도 분명히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체계업체에서 이 얘기를 안 하시길래 참 답답하다고 그랬습니다. 아직 먹고 살만 하신가 보다.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LG 넥슨은 18년도 매출에 17년도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18년도 영업이익률 0.4%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살만합니까? 체계업체가 영업이익률이 0.4%가 나올 때 그 밑에 있는 협력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입니다. 체계업체가 0.4%의 영업이익률을 갖고 가는데 저희들 같은 중소기업체들은 뭘 먹고 살겠습니까? 이것이 현실입니다. 울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요, 진짜 우리가 국가적으로 다시 한번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국방 정책에 관한 문제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이거는 TICN 사업, TMR은 타 사업과도 직접 연결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내수가 경기 진작이 안 되다 보니까, 체계업체에서도 이제는 수출만이 살 길이라 그래갖고 수출을 확대를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하는데 결국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수출 못하거든요. 그런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자재비 절감을 한다, 공수 절감을 통해서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10% 내외입니다. 근데 지금 수출을 하려면 지금 가격에 50%는 지금 체계업체도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고 50%에 돼야지 수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뭐 원가 절감, 자재비 절감, 공수 절감 해갖고 안 됩니다. 이거는 혁신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요국에 맞는, 환경에 맞는 조건을 새로 설정해서 재설계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이런 혁신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수출을 못한다고 봅니다. 체계업체에서도 우리한테 50% 요구할 때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 재개발을 하려면 기술 검토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저희한테 줘야 됩니다. 체계업체에 부탁드리는 게 진짜 우리 서로 상생하려면 개발하기 위해서 자료 좀 제공해 주십시오. 그것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전에 저희 회사의 방위사업 총장님이 방문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하나의 성공 사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그러면 산하변관이 서로 협력해서 하나의 성공 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샘플이 돼갖고 좀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 참 좋은 사례다. 어떤 사례냐 그러면은 저희들이 기품원으로부터 개발 자금을 받아서
그래서 그 개발 자금을 받아갖고 개발을 스타트할 때 LIG 넥슨하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개발을 하려고 그러니 필요한 요구사항을 좀 주세요.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요구사항을 만들어갖고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물론 개발이 성공을 하면은 그것을 채용을 해서 수출 모델에 쓰겠다라는 이제 그 서로 뭐 MOU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금호공대하고 건국대하고 얘기를 해서 산하는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은 알고리즘이라든가 MNS 기술을 대학교에서 지원을 받아갖고 이것을 개발을 끝내서 지금 LIG에서 일단 성공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계약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계약이 되면은 중소기업체가 개발한 제품이 대기업에 채용이 돼서 그것이 수출이 이어지고 하는 선순환적인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이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뭐 1차 협력업체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2차, 3차 업체들이 물론 민수에 많은 부분을 참여하고 있는데 방산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 업체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업체들한테는 저는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쉽게 보지 마세요. 방산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다. 거기에는 제일 큰 문제가 원가의 구조하고 품질에 관한 의식의 문제가 있다. 지금 품질은 이제는 생산 품질이 아니고요. 개발 품질입니다. 지금 개발 품질에서 잡지 못하면 품질은 못 잡는다고 하는 것이 기판이나 체계업체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려면 문서 품질이거든요. 그 문서 품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중소기업 만약에 2차, 3차 밴드에서 그것을 해낸다면 직원 2~3명은 더 필요해요. 그 정도로 이 문서 품질, 문서를 인한 그 작업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또 그 정도로 방산을 하려고 그러면 그 정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되겠는가. 그래서 그 2차, 3차 밴드들이 국방에 참여하려고 하는 업체들한테 저는 그 얘기를 조언을 합니다. 참여하는 건 좋은데 나한테 와서 자문을 좀 받으세요. 내가 1차 밴드로서 애로사항은 너무 잘한다. 또 우리 협력업체들도 최근은 못 따라와요. 왜? 생각이 틀려요. 품질에 대한 생각이 틀려지고 원가에 대한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못 따라오는데 그러한 것들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마음대로 좀 모임을 가져갖고 그런 것도 전파 좀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체계업체에서도 이제는 서로 우리가 상생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정보 좀 주시고 또 개발할 거 있으면 같이 불러서 좀 상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소 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중소기업 대표는 모셨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해주신 거 각 뭐 학계는 학계, 지금 정부면 정부 쪽으로 다양한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체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 발제하신 김도선 교수님의 감독을 방문이나 제 말씀을 들으시고 번지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국방 대기업, 중소기업의 문제점에도 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발제한 의제의 가장 중심은 사실은 이런 대기업,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또 중소기업의 어려운 문제를 전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유관기관이 구미 시에는 있어야 되겠다는 게 사실 핵심이었고 이걸 위해서 사실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그 단종 부품 관련해서 저희가 전자정보 기술에서 펀드 확보해서 아마 단종 부품 지원 관련해서 센터가 아마 설립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관들이나 또 이제 저희 방위산업진흥센터라든지 뭐 이런 가칭인데요. 이런 기관들이 협회가 생겨서 중소기업의 문제점이라든지 대기업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발제할 하나 빠뜨렸던 게 지금 이제 그 방산 분야 일자리 창출 문제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지역에 있는 대기업들 굉장히 이제 그 전문화된 인력을 구하는데 어려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쪽 인력들은 몇 년 지나면 또 나가게 되고. 그래서 정부의 이제 과기부나 교육부에서는 지금 현재는 여러 사업들을 대학원이나 학교 사업들을 기업하고 같이 연동해서 수업 속에서 이렇게 진행하게끔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활용하시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기초적으로 연구해보고 그 다음에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들은 학교를 통해서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애시텍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제 학연산에서 이렇게 성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지금 삼천동급 잠수함에 들어가는 그 시스코 L2, S3 장비들은 저희 센터가 연계한 어떤 중소기업이 국산화하는 데도 성공했었고, 그리고 또 해군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함정기술연구소라는 자체 기구를 만들어서 한 100명까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단종 부품이라든지, 물론 단종 부품보다는 성능 개선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산화가 많이 되면서 대부분들이 군에서 원하는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성능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많은데, 그런 작업에도 중소기업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 학교나 학회나 협회는 저희가 가교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파직에서 좀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사항 아니면 제안사항이나 이런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 대기업이나 대학 그리고 군비시나 그래서 그런 제안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의견을 써볼 테니까요. 궁금하신 데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박용대입니다. 제가 이 구미에 처음 왔을 때 지금 백승주 의원님께서 국방 차관하실 때 제가 그 밑에서 일하면서 구미에 오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미에서 있다가 구미 경호공대에 있다가 중소기업 대표를 현재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방산업체에 혼자 고독히 싸우는 그런 처지에서 시하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협력해서 이 방산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런 연례적인 자리를 만들어주신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LC텍 김영복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 구미시가 방산하고의 관련성, 즉 구미시 방산업체가 구미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이건 참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기여도는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방산업체가 구미시에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 어느 정도 세금을 내고 매출이 어느 정도 될 때 어느 정도 세금 내고 어느 정도 고용 창출을 하느냐라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면 사실은 이 방산업체가 힘들면 구미시도 같이 힘든 거예요. 그 제가 아까 김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TMMR, 그러니까 양산까지 다 가도록 되어 있는 체제에서 지금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방산은 최초 연구개발부터 쭉 해서 갈 때는 기술 문제예요. 그런데 양산으로 갈 때는 이거는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로 이렇게 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밀리면 계속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TMMR 준비 계속 해왔어요. 제가 처음 올 때 190명의 인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연기되는 바람에 현재 130명이에요. 그러면 또 연기되면 또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당장 그 인원들이 다 구미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하고 백승주 의원님이 물론 방송부의 전문가시니까 관심을 계속 갖고 계시지만 실제 현상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예산이 안 탔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정책적 상황에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비교라는 건 말도 안 되는 비교예요. 우리는 10년 동안 개발해서 그걸 만들었는데 현재 있는 단순한 그 성능과 비교해서 가격이 높다?
이거는 가치 부분을 설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나 뭐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시고 그걸 가도록 만들어줘야 우리가 거기 가면 다시 190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시 고용 창출이 되고 다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 방향도 좋지만 현재 유치되어 있던 사업들이 제대로 가는 것도 이게 지역의 유치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시나 정치권에서 조금 관심을 써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의원들도 와 계시니까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저희들 대학이든 저희들도 기회가 닿는 대로 적극적으로 제가 필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그러면요, 예, 주최하시죠. 백 의원님 모시고 한간에 그에 대한 한번 답변이나 행사에 네, 오늘 행사에 끝까지 진지하게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세미나를 많이 가보지만 정치학회나 무슨 당이 산업학회에 가보면 토론자 숫자가 청중보다 많을 때가 많아요. 장을 돌리는 놈은 진지하게 경청하는 이런 모습 찾기인데 오늘 정말 많은 분들 오셔서 끝까지 그 모습 정말 좋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마침 2층에서 황민웅 영남인 하는 데서 또 국민경제 살리기 하는데 조금씩 가야 돼서 갔다 온다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마침 김용복 SK 대표이사님에게 편리기에 가까운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들었고 느낀 바가 또 어렴풋이 알고 있을 정도 제가 완전히 가슴에 와닿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김용복 대표님 TMR 사업 중소기업 피해가 참 엄청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오늘 말씀하신 내용 많이 듣고 다시 가서 한번 쭉 챙겨보겠습니다. TMR 사업이 그 부분은 지금 하나에 와 계시죠. 하나에서 그게 지금 5조 4천을 사업하고 연결돼 가는 거죠. 2021년 같이 하는 거. TMR 사업 전부 연결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업이 연결돼 가는 거. 잘 알겠습니다. 이거 오늘 마침 이 행사를 하게 된 것이 오늘 조정문 회장님 안 계신데 조정문 상공회사 회장님이 저를 좀 만나자고 해서 만나는 게 구미 지역에 있는 단위산업체 중소기업도 그렇고 큰 기업도 그렇고 좀 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렇게 의논하는 구조 이런 이렇게 모아서 의견을 모아서 제가 지금 국방위원회 간사를 하고 있는 제가 했던 어떤 이 국회의 정책 결정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법률까지 이런 분들한테 전달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국회에서 그런 부분이 구미 지역에게 좀 없었던 부분에서 그걸 협의체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구미 지역 방산 협의체를 만들어서 구미 지역의 중소기업, 대기업 방산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나의 국회나 사업청이나 의사결정하는 쪽에 계속해서 혼자 의견이지만 이게 집약된 의견은 여론을 만들 수 있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조직화된 의견을 만들어서 우리가 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TMR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해서 제가 김영복 대표님께 제가 직접 설명드리든지 우리 보좌관이 현안과 어떻게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제가 곧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방부 차관을 할 때 그때 보면 외부 인사들이 기업 이익과 관련해서 많이 빼내려는 정부가 국방 중기 계획이었습니다. 비밀로 분리해놨는데
거기 보면 이제 몇 년도에 무슨 전차를 만들고 몇 년도에 장사를 했으면 몇 년도에는 뭐 이런 거 만들고 이런 것을 쭉 적어놨는데 이 정보를 가져야지 기업들이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이걸 엄청나게 묶어놨어요. 제가 비밀을 최소화시키고 기업들이 준비하는데 인력도 뽑고 인력도 양성하고 돈도 모아야 되고 그죠? 그 사업을 하려면 이것을 정보를 모든 기업에 공개적으로 제공해서 준비하도록 해서 준비된 상에 경쟁을 해서 하도록 해서 비밀 최소화, 정보 공개하도록 많은 지침을 제가 내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 김종국 대표님 또 박영대 존경하는 박영대 선배님 구미에 힘이 됐네요. 같이 일하다가 그 모공대 벤처기업 맡다가 집사로 해서 찾아오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 어려움이 있으면 진작 좀 이야기하시지. 전화 한 통 안 하고 있다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화기 하나 바꿔드릴까요? 전화하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전화해서 의논할 수 있는 문제들을 했으면은 제가